하늘꽃과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요즘 철원 한탄강의 은하수교와 무릿길이 개통됐습니다.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의 은하수교, 그리고 송대소 물 위를 걷는 무릿길을 걸으며 낭만적인 가을 산책을 즐겨봅니다. 강릉에는 빵 만드는 마술사가 있다? 마법의 도시 강릉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온 마술사 최석훈 씨. 그가 이번엔 빵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재미를 선사한다는데요. 빵 만드는 마술사의 새로운 도전을 따라가 봅니다. 수리수리 빵!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옛 법원이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림책 전시부터 아기자기한 체험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문화 놀이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탄소년단의 곡이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차트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지난번 1위에 차지했던 네. 부르의 명곡이죠. 다이너마이트가 2위에 또 다른 가수의 곡을 BTS가 리믹스한 이 세비지 러브가 1위에 아주 그냥 석권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빌보드 핫 100, 2위를 모두 석권한 그룹으로는요. 비틀즈와 비지스를 포함해서 네. 5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비지스, 네. 비틀즈 하면 정말 그야말로 전설의 뮤지션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네.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한국의 K-팝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욱더 활약할 수 있기에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저에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감기죠.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제가 이번에 가을에 아주 가장 핫하게 될 힐링 명소를 다녀왔는데요. 네. 아마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좋아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여기 손이 가네요. 하얀 족배에 뭐 느낌 오시나요? 뭐 하셨던 거죠? 이게 원래 둘이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자 좀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딱 네. 떠오르는 명소가 있다. 그래도 아직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뭇가지에 가을 햇살이 걸리는 계절. 알록달록 옷 갈아입는 나무들을 두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모처럼 걸으러 나왔습니다. 어디를? 하늘을! 평범한 산책은 거부한다.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어디를? 물 위를. 출발! 출발! 이야, 지금 이 뒤에 장관 보여요, 장관? 이제 가을이 제대로 온 걸 느끼는데 단풍도 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철원 와서 일단 뭐 할 거냐면 놀라지 마세요. 하늘을 걷고 물을 걸을 거예요. 영어란 뭐냐? 스카이워크, 워터워크, 투워크. 강원도의 곳간,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는 젖줄과 같은 한탄강이 흐르는데요. 한탄강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밑에는 흰 바위가 깔려 있는데 옆에는 검은 주상절리가 서 있는 풍경. 참 이색적이죠? 이북에서 터져 흘러내려온 용암이 조용히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동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동쪽을 넘지 못하는 이 용암이 묽은 점성이 그대로 동쪽에 걸치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우리 철원이 생길 때의 기반암인 하강암인 기반암이 있는 거예요. 그 기반암이 지금 하얀 자태를 이 너레바위가 보이잖아요. 강바닥에. 그러면 이 위에는 현무암이 덮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이곳에
철원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탄생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자태, 두루미의 형상을 닮은 우아한 라인, 이름하여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은하수교가 탄생하였습니다. 발사! 많은 철원 국민들의 기대와 축하 속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준공식과 함께 은하수교가 개통되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름이 은하수교예요? 은하수라는 뜻은 사실 한탄강에 있는 한자를 쓸 때 그 한자의 네 번째 뜻이 은하수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탄강을 한여울길이라고 하는데 그 한여울길이라는 뜻도 이제 은하수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 하늘 은하수를 건너는 특별한 다리, 길이만 무려 180m, 높이는 40m나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기가 막히겠죠? 저 뒤에 은하수교를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위에 갔는데 뭐 토끼 한 마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송대소와 이 한탄강의 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싹 보면은 그냥 가을이에요. 그냥 가을. 가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자, 철원의 보물을 얻으리라.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선 은하수교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관문인 것 같습니다.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건너면서부터가 이미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 뒤로 그냥 뭐 다 보이죠. 이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침없이 걷는 발걸음. 근데 어르신 너무 앞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반면 발밑에서 눈을 못 떼는 꼬마 아가씨. 밑에 뭐가 있길래? 용감하네요. 용감하네 진짜. 통유리로 돼 있어요. 통유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진영 씨도 용감한데요? 눈 감고 있지 않아요? 못하겠네. 이것도 그 다리가 공과사는 흔들려요. 구분해야죠. 다리가. 40m 안에 아이고. 거친 물살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한탄강수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없는데도 살짝 있어도 떨리고요, 없어도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네요, 정말. 근데 정말 통유리만 설치가 되어 있군요. 네. 정말 극한의 공포입니다. 극한의 공포. 그게 지금 진영 씨가 찍었던 진짜 영상이에요. 이런 느낌 처음이야 아주. 신발 네. 벗으라고 했는데 네. 오니까 뭐 그냥 기가 막힌데 뭐 아주 그냥. 그러세요?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물 같은 풍경. 짠! 한탄강과 은하수교, 철원 평야가 한눈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용암이 흘러간 길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니까 뭐가 있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걸어오면서 브릿지워크. 근데 또 올라오니까 스카이워크. 근데 지금 저기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그 송대소랑 쭉 연결된 워터워크. 와우. 하늘을 걸었으면 이번에 물 위를 걸어봐야겠죠.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와 함께 송대소 물 위 500m를 연결하는 물윗길도 개통했는데요. 이 구간은 실은 엄청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 송대소라는 정말 한탄강에서 제일 깊은 소를 말하고 있어요. 제일 깊은 소고 이 송대소의 자리는 실은 한국 명주실 한타래가 36m라고 합니다. 그 36m를 끝을 잡고 타래를 널어뜨려도 강 바닥에 닿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지금 현수교가 다리 있는 은하수교 옆에 있는 바로 송대소 아니고 말하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제 발밑에 이 바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1학년이나 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진짜 크죠? 공룡 시대였죠. 예. 큼직한 화강암에 첫 발을 디디며 물윗길 출발! 본래 물윗길은 겨울철 얼음 트레킹 때 강이 얼지 않는 구간에 놓는 부교였는데요. 올해엔 풍경을 감상하시라고 특별히 가을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의 길 자체가 하나로 된 길이 아니라 좀 꼬불꼬불해요. 지그재그로. 생각보다 가는 맛도 되게 있고. 일단 이 물이랑 너무 가까워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가을나들이도 딱이네요. 물 만난 진영이 한탄강 위에서 한 건 텐션이 업됐는데요.
한탄강 좋은 사람 푸시랜서. 저도 손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난 이유는 바로 물밑에 양쪽으로 펼쳐지는 절경 때문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랑 이렇게 물 위에서 가까이 구경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요. 50만 년 전 현무암 절벽 위에 이 풍성한 나무들을 머리카락처럼 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파마의 어머니들 같아서 이게 바로 지구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한국의 그랜드 캐년. 그랜드 아하. 캐년 아시죠, 여러분? 아, 맞네요. 네. 이 한탕에 보면은 암벽이 많아. 일반 강 가면 그런 데가 없거든. 그렇죠. 그게 좋더라고. 이제 우리가 와봤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와보고 싶은 생각도 있죠.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강은 점점 깊어지는 가을. 곡식도 풍경도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올 한 해 지친 마음 철원에서 특별한 산책으로 여유를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은하수교와 물윗길이 여러분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요즘 이 한탄강과 또 송대수 물윗길 그리고 이 세종 강무정 미니 꽃밭이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곳들인데 저는 아마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이 은하수교가 철원의 신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또 한탄강 하면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된 명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냥 봐도 멋지지만 네. 더 자세히 알고 꼼꼼히 둘러보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풍경 맛집을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대리 만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게 알면 알수록 이 한탄강이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곳인데 이게 참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또 이 곳곳에 이 지질 해설사님들이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화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네. 사회적 거리의 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긴 했지만요. 야외라 해도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되고요. 또 걸어 다니시면서 밀집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가을 나들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한탄강과 그리고 은하수교까지 네. 잘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영동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른바 투잡 쪽이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네네. 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네. 힘들 것 같아요. 시간도 쪼개야 되고 그렇죠. 그만큼 노력이 2배, 3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이력이 아주 독특하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화면 집중해 주십시오. 보자. 지도상으로는 여기 근처 어딘 것 같긴 한데요. 야, 이 KF94 마스크를 뚫고 이 들어오는 이 맛있는 냄새, 달달한 냄새.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 코를 아주 그냥 뻥 뚫어줍니다. 오늘 제가 만난 주인공이 이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도요. 빨리 가보시죠. 여긴가? 여기 같은데? 한 가지로 만족할 수는 없다. 때론 고소한 빵을, 때론 신비롭고 놀라운 마술을 선보이는 최석훈 씨.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커피도시 강릉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싶다는 그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의 어느 빵집. 커피도시 강릉답게 향긋한 커피빵이 한가득입니다. 갓 구워진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의 빵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바쁜 이는 오늘의 주인공 최석훈 씨입니다.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강릉에 한 커피콩빵, 커피빵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좀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네.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지금 이 나와 있는 빵들의 모양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네네. 약간 느낌이 네. DIY가 아니고 약간 네. OEM 느낌이 좀 나거든요.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닙니다. 직접 이 빵 피부터 네. 이 안에 있는 앙금까지 제가 손수 다 직접 개발하고 만든 겁니다. 직접요? 네. 젊은 감각을 넣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는 주인공.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강릉 이미지에 맞는 걸 떠올리기 위해 밤낮 없는 공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살짝 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직접 아닙니다. 하는 DIY인 걸로. 네. 야,
그래도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했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7월 4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면 저희 빵을 들고 다니시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잠깐 매출에 저한테만 살짝. 그렇게나 많이. 네. 형, 네. 형이라 불러도 되나요?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시죠. 예, 아유, 농담이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니까 네네. 이래저래 좀 좋은 점들이 많으시겠어요? 저의 생계가 해결돼서 너무 좋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바생도 여름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저 때문에 이제 계란도, 계란 가게, 뭐 우유 가게, 뭐 밀가루 가게 다 같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빵업계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3개월. 하지만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요. 또 다른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만들어 주시려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요? 네. 네, 보여주세요.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여기서 원두를 조금만 집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 원두 집어서. 조금만 집어서. 네. 이렇게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마법에 물을 뿌려주시고, 잠시만요. 봐주세요. 제가. 오이! 보세요. 자, 이제 커피가 로스팅 되는 거예요. 자, 아, 로스팅을 참 희한하게 하시네. 네, 마술사라서 로스팅을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자, 하게 되면은 빵이 나옵니다. 에? 뜨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빵이에요? 네. 진짜네? 네. 야, 진짜 빵.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마술 아닙니까? 아니 뭐 빵도 잘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마술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마술사인데요? 에? 뭐라고요? 마술사라잖아요. 들어서 믿지 못한다면 직접 보여줄 수밖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법의 세계. 기환 씨, 입에 먼지 들어가요. 빵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능수능란한 솜씨가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데요. 와, 자막 좀 넣어줘요. 이틀 막. 네. 야, 박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아까 거기서 하신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19년째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본캐가 뭔 건가요? 본캐가 마법학교 교장입니다. 올해로 19년 차라는 프로 마술사 최석훈 씨. 지난 2015년 강릉을 마법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지은 신비한 세계가 바로 이곳이죠. 구석구석 다른 이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함께하는 마술사들이 직접 꾸민 정성스러운 공간. 다양한 마법 장치들, 재미난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표님은 진짜 이 손재주가 확실히 남다르시네요.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마술 이거 계속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빵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도 마술을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태고 그밖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좀 불안정한 삶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직업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가 강릉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 정말 안정적인 무언가를 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저희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의심병이 좀 도지는데 이 빵도 막 이렇게 그 맛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정말 이렇게 이거 개발하기까지 잠도 많이 못 자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법이 아닌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현실 세계 빵은 과연 어떨까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배합해 반죽부터 만듭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는데요. 원두의 색다른 변신, 빵피와 앙금까지 준비 완료. 이제 빵 반죽 그리고 앙금을 틀 안에 넣습니다.
긴 호스를 타고 재료가 들어가면 따끈따끈 동그란 원두 모양의 빵이 탄생하죠.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호두과자 틀과 비슷하지만 맛도 모양도 전혀 다르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을 머금은 갓 만든 빵. 빵 만드는 마술사, 그가 꾸는 꿈은 어떤 색깔일까요? 19년 동안 마술을 했지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해주고 사람들 선물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릉에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좀 이렇게 강릉에 가면 여긴 꼭 가봐야 돼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 정말 가능하시다면 코로나19도 사라지는 마술 좀 개발하셔가지고 네. 코로나도 사라지고 마술도 다시 하시고 커피 콩팥 더 잘 되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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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가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멋진 그에게 지금 이 고비는 마법처럼 행복해집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세상은 얼마나 더 멋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달콤한 마법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이 고향을 대표하는 뭔가를 만들겠다. 이 굉장한 열정이 넘치시는데 저도 자극받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을 마술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자그마치 19년이에요. 19년. 네, 거기에다가 빵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네. 선물하면서 또 우리 강릉을 알려야겠다라는 열정까지 제가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도 네. 일을 좀 늘려야겠다. 일을 늘리신다고요? 집에 가면서 마술 학원이라도 등록을 좀 해보려고요. 뭐 재력을 또 얼마나 더 쌓으시려고 그런 열정을 보이시는지 예. 모르겠다만 어쨌든 취미가 일이 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또 네. 직업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마술사가 도전했던 이 빵 굽는 이야기 너무 재밌게 봤고요. 앞으로도 그 열정이 쭉 계속되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채팅,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기대를 걸고 자, 오늘의 전국은 지금 예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철 맞은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런데 예산하면 사과, 사과하면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네. 가면요, 사과 체험, 또 사과 파이 만들기부터 달콤하고 상큼한 사과 와인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과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가을 풍경을 붉게 물들이는 과일, 사과의 고장 예산에선 사과 수확을 하며 즐거운 가을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따보기도 하고 달콤한 파이까지 만드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갔는데 직접 사과도 따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사과 와이너리에선 달콤한 사과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데요. 사과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예산 사과 농장으로 출발합니다. 충남의 사과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예산. 그 명성에 걸맞게 사과나무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과는 딱 예산이 딱이야. 야, 사과의 고장 예산답게 사과밭이 쫙 펼쳐져 있고 사과 나무마다 맛있게 그리고 탐스럽게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 사과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라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볼게요. 갑니다. 가을 햇살 아래 붉게 익어가는 사과를 보니 괜히 부자가 된 것 같은데요. 햇볕도 바람도 좋고 오늘은 예산 사과를 맛보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사과나무가 많은 밭을 지나서 왔는데 이 안에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이 카페도 있고 저기는 체험실에 세미나실에 식당까지.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과 농사 짓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걸로 와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로 또 파이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차도 마시고 원하면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과밭과 체험장, 식당과 양조장까지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 이곳은 예산 사과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농업회사인데요. 연간 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규모 사과 농장입니다. 그러면 사과로 할 수 있는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곳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복합적인 공간인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외국들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술 만드는 곳들이 단순하게 술 공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밭 언덕 위에다가 예쁘게 집 지어놓고 멋지게 사람들 맞이해서 체험도 하고 밥도 먹고 때로는 잠도 자고 되게 지역의 관광 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농업과 멋지게 결합시켜서. 자, 그럼 붉게 익은 사과를 만나러 가볼까요? 마침 사과 따기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오랜만에 하는 야외 활동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사과를 따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따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저기 위에 있는 게 따고 싶어서 친구의 등을 밟고 올라가거나 가지를 잡고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우리 저기 반대편에 있는 애가 너무 이뻐 보여서 기어가가지고 거길 가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의사항을 듣고 사과밭으로 고고! 눈이 가는 곳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지천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더 잘 익은 사과, 더 예쁜 사과를 마음대로 골랐다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과 농장과는 차이가 있는 게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네, 일단 제초도 훨씬 자주 하고요. 네, 걸어 다니시기 편하게 바닥도 많이 평평하게 해놓고 다른 사과밭들보다 더 넓어요, 간격이. 그래서 따기에는 더 좋죠.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사과냐? 사과의 고장 예산에서 나는 그 사과 아닙니까? 예산 사과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예산 사과는 일단 사과 재배 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아무래도 산과 물이 이제 좋다 보니까 공기가 맑아서 이제 사과가 굉장히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요. 난생 처음 해보는 사과 따기 체험에 아이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코로나19로 나들이가 어려웠던 만큼 오늘 사과 따기 체험은 더 꿀맛인데요.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을 받아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손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사과를 땄어요. 근데 사과 잘 땄어요? 네. 몇 개나 한번 보여주세요. 와, 내가 딴 맛있고 예쁜 사과입니다. 오, 사과 따기 체험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과를 직접 따는 게 처음이니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맛있는 사과 제가 직접 보고서 예쁜 걸로 골라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번엔 달콤함이 2배로 커지는 사과 파이를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에게 요리 시간은 늘 인기 만점인데요. 개성 만점 사과 파이도 대성공입니다. 야, 야무진 손놀림으로 사과 파이를 만들고 있어요. 파이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갔는데 직접 사과도 따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잘 만들어진 사과 파이는 맛있게 구워서 가져갈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을 거예요. 매년 생산되는 예산 사과가 3만여 톤. 이 사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심하던 정재민 씨는 10년 전부터 사과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와인 제조장을 넘어 교육실과 레스토랑을 갖춘 복합 공간을 만들고 사과 관광 농원을 마련했습니다. 야,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오크통 특유의 향기,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이 맛있게 술이 익어가는 냄새, 이 향기 참 좋네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려오면 입이 찢어져요. 행복한 공간인데요. 그럼 이 안에 전부 다 와인이 있다는 거죠? 와인도 들어있고 이제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거든요. 와인을 증류한 걸 브랜디라고 그래요. 독한 술. 이제 브랜디들이 오크통 속에는 브랜디들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면서 사과 와인의 종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술 품평회에서 3년 연속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맛으로서는 우리나라 사과가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시켜서 나쁘지도 않고 특히 증류해서 이제 오크통에 넣어놓거나 소주 형태로 이제 증류해서 마실 경우에 상큼하고 괜찮더라고요. 예산 사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탄생한 사과 와인.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맛이 깊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 와인에서 그냥 화이트 와인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처음에는 이제 스위트한 사과 와인만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가들에서 블루베리로도 와인 만들어서 좀 소비해달라 그래서 또 블루베리 와인 만들었고, 식당들에서 사람들이 좀 가볍게 소주처럼 마실 수 있는 술이 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과를 발효시키고 증류해서 오크통 숙성 안 시키고 좀 깔끔하고 상큼하고 소주보다 좀 더 개운하게 마실 수 있는 소주 형태의 사과 증류주 또 최근에 만들어서 지금 출시했죠. 새콤달콤 사과의 풍미가 가득한 사과 와인. 냉장 보관해서 마시면 더 좋은데요. 술은 세월이 빚는다는 말처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술에선 결코 가볍지 않은 맛이 느껴집니다. 향긋한 맛과 향기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사과 와인 한 잔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농장에 와서 저도 이 사과 하나로 정말 다양한 행복한 경험들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바라는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일반 식당에서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격대 지금 사과 술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뭐 추어탕 먹을 때, 어죽 먹을 때도 이제 이 희석식 소주 대신에 사과 술을 많이 좀 팔아서 그게 결국에는 사과 농민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역의 사과를 좀 많이 소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 지역 농민들이 걱정 없이 사과 농업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소비하는 거, 그게 바람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갈수록 맛있는 예산 사과도 붉게 익어갑니다. 달콤한 행복을 바구니에 담아가는 사과따기 체험은 11월까지 계속되는데요. 탐스러운 사과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 사과따기와 파이 만들기, 그리고 사과 와이너리 투어 체험까지 예산 사과로 달콤한 가을 추억 만들어 보세요. 호주에 간 아들 공부 잘하고 있지?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용석 씨, 네.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원주 MBC 방송국 옆에 네. 옛 법원 건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옛 건물 학성동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원주시 무실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좀 비어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네, 네. 평소에는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이곳이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가 됐습니다. 네. 그림책과 관련한 전시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전시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책 한 권 읽고 싶은 요즘.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소진 씨도 독서 삼매경에 푹 빠졌는데요. 아니, 업어가도 모르겠어요. 책 그만 보고 방송해야죠. 소진 씨. 독서에 심취해서 카메라가 오는 줄도 몰랐네요. 소진 씨 책 읽는 거 처음 보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도 그림책 전시회에 왔다고요. 그런데 여기 옛날 법원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 전시회를 보러 왔다고요? 못 믿겠다면 저 한번 따라오세요. 이곳은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옛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마지막 재판이 열린 후 문을 닫았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있을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 보세요. 전시회장 맞죠? 법원의 변신은 무죄. 오랫동안 비어있던 도심 속 유휴 공간이 멋진 그림책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옛 원주지원에서 문화리 공간 5.3 우리는 늘 놀고 싶다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전시회 반갑네요. 네, 참 이색적인 공간에서 전시회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시회 제목이 문화리 공간 5.3 우리는 늘 놀고 싶다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문화리 공간 5.3은 문화를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공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과 이제 지역의 문화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버려지거나 안 쓰인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문화적으로 찾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온기를 불어넣는 문화리 공간 5.3.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야 하는데 여기 설명해 주시는 분 안 계신가요? 여기 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비대면 전시회다 보니까 각자 작품 서문 하단에 QR코드를 준비해놨어요. 요즘 대세는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장 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QR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전시회 관람 문제 없겠죠? 오늘 아드님과 놀러 오신 것 같은데 보실 때 좀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재밌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와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공간들을 되게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퀴즈를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 똑똑해요.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를 드릴 거고요. 네. 꼭 저희들 용궁 갈 때 같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들 그 토끼전 아시죠? 네. 토끼전을 작가님의 어떤 다른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생각을 넣으셔가지고 별주부전을 다르게 각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이 싱싱한 분만이 저희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별주부가 운영하는 용궁 여행사 이야기처럼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래 동화에 작가의 상상력과 새로운 해석을 더해 탄생한 그림책. 전시장 2층에서 한국 그림책 작가 11명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햇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 요리와 그림을 버무려 즉석 필름과 드로잉으로 표현한 작품부터 할미꽃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까지 그림책의 내용을 다양한 전시물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그림 작가 이명희 선생님의 그 공간이고요. 꽃가마를 주제로 꽃을 주제로 한 소재로 한 내용입니다. 모티브는 전래동화 할미꽃을 모티브로 작가 선생님의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요. 주요 모티브로 봐갖고는 꽃을 이용해서 꽃가마 타고 왔다, 꽃가마 타고 간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작가는 결혼과 죽음이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으로 꽃가마와 꽃상여를 인생의 큰 전환점에 타임머신 같은 역할로 표현했는데요. 조금 심오하죠. 전래동화 하면 빠질 수 없는 흥부와 놀부. 세상에서 가장 마음씨 고운 흥부와 심술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못된 놀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있는데요. 홍보씨 집, 놀보씨 집도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쭉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인지 조금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한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사전 예약제를 도입을 해서 네, 관람객 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한 부당 50명씩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입장 제한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람객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네, 뜸하게 보일 수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금이 되면 귀가 나귀처럼 커진다는 가정에서 시작한 노인경 작가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전시 공간에서는 나의 삶을 기록할 묘비명을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소진 씨는 어떤 내용을 적었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오늘 이렇게 전시를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되게 볼거리도 많고 원주에 이렇게 전시 공간이 있다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내를 벗어나 야외로 나가봤는데요. 야외 정원에서는 학성 정원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9명의 청년 작가들이 학성동의 여러 공간을 재해석해 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학성동 핫플레이스는 어딜까요? 원주시의 문화도시 비전은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입니다. 36만 5천 명 모든 시민이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꿈꿀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업이고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주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들이고요. 이 안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정보와 문화 활동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웹 플랫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 테이블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 원하는 정책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분을 시민들의 이제 테이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리 공간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 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역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게 3번째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중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도심 속 전시장으로 발걸음 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예술인과 시민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곳. 문화리 공간 5.3에서 소소한 행복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울적한 날에 전시회장도 가고 향기로운 작품들의 지혜도 보고 코로나19로 울적해진 마음 전시회장 찾아서 기분 전환도 하고 마음의 한식도 쌓으러 문화리 공간 5.3으로 놀러오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시회도 드물고요. 네. 열리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람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또 20일부터는 온라인 관람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시 학성동 옛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리 공간 5.3 전시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깊어가는 가을 전시회장에서 가을 감성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박진영 리포터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철원의 이 한탄강을 끼고 있는 은하수교는 정말 철원의 아주 대표하는 이 신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청고마비의 계절이자 수확의 계절인 가을. 그런데 이맘때 불청객이 있는데요. 네. 바로 탈모입니다. 맞습니다. 건조해진 두피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각질이 많이 일죠. 네. 각질이 일면서 이제 모공을 맞게 되고 이 세포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더 급격히 증가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단백질 형성에 도움을 주는 두부와 콩이 있고요. 네. 요오드 성분을 공급해주는 미역과 다시마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숙면이 큰 도움을 주고요. 또 스트레스는 탈모의 원인인 만큼 최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도록 좀 즐거운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